제7교시 거꾸로 풀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때 가장 어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 거꾸로 풀기인데요. 그쵸? 하지만 거꾸로 풀기에서는 해결 전략만 정확히 잘 세우면 문제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요. 우리 거꾸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는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알면 좋아요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역연산 그래서요. 어떤 수의 5를 더하였다를 되돌리면 그 값에서 5를 뺐다입니다. 이처럼 연산을 되돌리는 것을 역연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자, 2에 4를 더하였더니 6이 되었다. 이걸 반대는 그렇죠. 6에서 4를 빼면 2가 된다 라는 의미. 또 2와 4를 모으면 6이다 그랬을 때 6을 가르면 2와 4가 된다. 네, 이런 뜻으로 역연산을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꾸로 푸는 역연산의 경우 우리가 시작이 있고 그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다면 반대로 결과를 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처음 시작이 뭔지를 찾아내는 이것을 우리가 바로 거꾸로 풀기 전략인데요. 자, 어떤 수에 5를 더하였더니 9가 되었다라는 이 말을 자, 거꾸로 생각해 보면 9에서 5를 빼면 어떤 수가 된다, 처음 상태가 된다라는 이런 말로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 또 자, 어떤 수를 5로 나누었더니 8이 되었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나누었다의 반대 곱하면이죠. 그래서 8에 5를 곱하면 어떤 수가 된다. 또 어떤 수의 3분의 1을 곱하였더니 그랬단 말이에요. 24이다. 곱하였더니의 반대 그렇죠. 나누면이에요. 그러면 어떤 처음 상태가 된다. 그죠? 요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 바로 역연산이에요. 네, 더하기는 빼기로, 나누기는 곱하기로, 곱하기는 나누기로 가서 생각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철수는 학용품을 사는데 560원을 썼고 아이스크림을 사는데 남은 돈의 3분의 1을 썼더니 360원이 남았다. 처음에 가지고 있던 돈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풀자 그랬으니까 그죠? 자, 맨 끝에 남은 돈의 3분의 1을 썼더니 360원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아이스크림 사기 전으로 돌아가 봐야 되겠군요. 그죠? 첫 번째는 아이스크림 사기 전. 그러면 이 360원이라는 건 남은 돈의 3분의 1을 쓰고 남은 3분의 2만큼이 360원이란 뜻. 그러면 여기서 자, 3분의 1은 얼마란 뜻? 180원이란 뜻. 아, 그렇다면 이걸 그림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군요. 그쵸? 우리 책에 나온 대로 요 부분이 얼마? 360원. 요 부분이 얼마? 180원. 그러면 합쳐서 얼마예요, 지금? 합이 540원. 네, 그래서 540원.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사기 전에 540원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자, 학용품 사는데 560원을 쓴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560원에 540원을 더해서 얼마? 1100원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더라. 이렇게 보겠네요. 자, 한 문제만 우리가 더 한번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반짝이는 눈동자의 아가씨. 자, 역연산의 방법을 알고 있나요? 어떤 수가 있는데 그 수를 3배하고 그 값에 4분의 3을 더합니다. 다음에 7로 나누고 그 몫의 3분의 1을 빼고 그 값을 제곱합니다. 다시 51을 뺀 다음 그 수의 제곱근에 8을 더합니다. 그리고 10으로 나누면 2가 됩니다. 어떤 수는 얼마인가요? 그랬네요. 인도 사람들은 참 시를 지어도 이상하게 집니다. 자, 하나하나 해결해 보죠. 첫 번째, 자, 맨 끝에 10으로 나누면 2가 됩니다니까 나누기 전은 얼마예요? 그렇죠. 20이었네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제곱근에 8을 더하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20에서 8을 빼면 얼마가 되고 12가 되고 그쵸? 제곱근이었으니까 이걸 거꾸로 제곱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12의 제곱은 얼마예요? 144가 되겠네요. 자, 세 번째는 그러면
다시 52를 뺀 다음이네요. 그럼 52를 뺀 수가 144인 거니까 여기다가 52를 다시 더하면 얼마예요? 196이 되겠네요. 그쵸? 또 네 번째로 자, 제곱한 수가 196인 거니까 자, 어떤 수를 제곱을 했더니 196이 됐다. 이때 어떤 수는 얼마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14인데 여기서 마이너스는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뭐만? 그냥 플러스 14만 보겠군요. 다섯 번째로 자, 그 몫의 3분의 1을 뺀 수가 14라 그랬으니까 그 몫을 빼기 전에 그럼 몫은 얼마가 돼요? 그렇죠. 21이 되겠죠. 그렇죠? 14가 3분의 2에 해당하는 의미로서 하나의 몫이 7인 거니까 그죠? 21이 됩니다. 또 7로 나눈 수가 21인 거니까 그러면 여기 21에다가 얼마? 7을 곱해야 되나요? 그러면 147. 또 일곱 번째로는 그 값의 4분의 3을 더한 수가 147인 거니까 한 칸이 얼마짜리? 21짜리. 그죠? 그러니까 더하기 전에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84가 되겠군요. 자, 마지막 여덟 번째로 3배한 수가 84니까 결국은 84를 어떻게 줘야 돼요? 나눠줘야 되나요? 그러면 3, 2, 6, 3, 8에 24. 그래서 실제 처음에 이 어떤 수는 얼마였다? 28이었다. 요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자, 일곱 번째 수업 정리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처음의 상태를 구하는 문제는 거꾸로 풀기 전략을 사용하여 해결합니다. 그래서요. 자, 어떤 수를 5로 나누었더니 8이 되었다. 그랬을 때 어떤 수가 처음 5로 나누었다는 연산 과정을 통해서 8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걸 거꾸로 보면 8 곱하기 5가 네모다. 이렇게 역연산을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역연산은 연산의 과정을 되돌리는 연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 어떤 수를 5로 나누었더니 8이 되었다를 되돌리면 8에 5를 곱하면 어떤 수가 된다라는 의미. 12에서 어떤 수를 뺐더니 8이 되었다를 되돌리면 8에 어떤 수를 더하면 12가 되더라라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